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186번째 이야기. 야간 종합전술 훈련. 1. 훈련 준비. 연대할 시티를 다녀온 뒤 별다른 야전 훈련 없이 월동 준비에 매달리던 우리 부대가 12월 들면서 또다시 야전 훈련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야간 종합전술 훈련. 그동안 육격이나 산악훈련 그리고 다른 야전 훈련에서 야간 교육과 야간 전술 훈련을 했지만 야간 전술만 따로 떼내어 훈련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1년 훈련 스케줄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기 때문에 나처럼 2년 정도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때쯤 무슨 훈련을 하게 될지 알 수 있는데 이 훈련은 전혀 가늠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사단을 흔히 교육사단이고 훈련이 많은 부대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남들이 하는 훈련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거기에 남들이 안 하는 훈련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노도부대 이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뜬금없이 야간 전술만 따로 떼내어 그냥 교육이 아닌 야전 훈련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야간 전투를 대비한 전술과 사격은 이미 1981년부터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6.25나 월남전의 예를 보더라도 전쟁의 승패는 야간 전투에서 갈리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야간 사격이 부쩍 늘어나 영내에서 생활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은 거의 야간 사격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이 되면서는 야간 전술과 아울러 대침투 작전까지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전이나 대침투 작전에서 벌어지는 전투 상황이 주간보다는 야간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간 전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혹한기 동계 훈련 때에도 주로 야간 각계 및 야간 전투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했고 지난 여름철에도 야간 종합각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야간 훈련이 계속 강화되어 왔는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야간 종합전술 훈련이라는 특화된 야간 전술 훈련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훈련은 12월 7일 화요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웅진이 산악훈련장 일대에서 우리 3대대 전체가 출동하여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이번 훈련은 화요일에 시작되었고 기간도 2박 3일로 짧았습니다. 보통 대대가 출동하는 야전 훈련은 5박 6일에 걸쳐 실시되는데 이번 훈련은 야간 교육만 하기 때문에 기간이 절반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도 짧고 또 힘들게 뛰어야 하는 주간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계절이 혹한기로 접어드는 때인지라 날씨가 변수가 될 것입니다. 내가 군종병 집체교육으로 휴양소에 다녀와서 보니 그동안 부대에서는 이 훈련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상병 말년이었고 다음 달이면 병장 진급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서 챙길 군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번잡한 준비 과정을 나는 군종병 집체교육 덕분에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5일 일요일 오후에 대대장으로부터 군장 검사를 겸하여 이번 훈련에 대한 정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대는 야간 종합전술 훈련을 실시한다. 현대전은 곧 야간 전투라고 할 만큼 야간 전술은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에 특별히 야간 전술만 응용한 훈련을 실시하는데 모든 대대원들은 적극적인 정신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기 바란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각자 방안 준비를 철저히 하고 행군 및 작전 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동안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12월 들어서도 기온도 그리 떨어지지 않았고 눈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12월 4일에 군종집체 교육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포근하기까지 한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야전 훈련을 앞두고 하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훈련 출발 하루 전날인 12월 6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아침 기상 시간인 06시에 갑자기 준비태세 비상이 발령되었습니다. 비상! 현재 시간 06시 파스트 페이스 발령. 전 중대원은 준비태세 출동 준비를 갖출 것. 이상. 주번화사의 다급한 상황 전파에 일조점호를 취하기 위해 일어나 옷을 입고 연병장에 나가려던 우리들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군장을 꾸리고 출동 준비를 갖췄습니다. 워낙 급작스럽게 발령된 비상인지라 이 비상이 실제 상황인지 아니면 내일 출발할 야간 전술훈련을 위한 것인지 그도 아니면 진지로 투입되는 준비태세인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군장을 꾸리고 장비를 챙기며 분대장을 행정반으로 보내 상황을 알아보도록 했지만 돌아온 그도 뚜렷한 상황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대에서도 추가 상황 전파 없이 내무반에서 대기하라는 전달만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대대가 아닌 그 상급 부대에서 하달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대대에서 발령한 훈련 비상이면 중대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조점호도 생략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내무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혹한의 날씨에 915고지를 넘어 인재로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니면 실제 대침투 상황이 벌어져 출동해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명령은 전달되지 않았고 07시에 철모와 탄띠를 착용한 채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입김조차 얼려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렇듯 혹한 속에서 우리 모두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식사를 마치고도 1시간 넘게 대기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08시 20분이 되자 비상이 해제되었습니다. 별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사단이나 연대에서 일과성으로 발령된 비상훈련 같았습니다. 걱정을 벗어버린 우리들은 그제야 웃음을 되찾았고 군장을 해체하고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다른 교육 없이 종일 부대 주변과 병기과 등의 주변 정리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87번째 이야기. 야간 종합 전술훈련. 2. 출발과 수경지 편성 그리고 입대 2주년 회상. 1982년 12월 7일 화요일 04시 훈련 화스트 페이스 발령. 즉시 기상하여 출동 준비를 할 것. 다급한 주번화사의 상황 전파와 함께 우리는 득달같이 일어나 군장을 꾸리고 물자 분류를 실시하며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예정된 야간 종합전술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출동 준비를 마친 다음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05시에 식당에서 이른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밤이 길고 낮이 짧은 계절인지라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아 사방이 어둡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곧바로 군장과 장비를 챙겨 들고 집합하여 06시 구중대를 선두로 부대를 출발했습니다. 우리 11중대가 출발할 때는 06시 30분경이었고 조금씩 사방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온은 뚝 떨어져서 혹한의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나마 눈이 내리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우리는 11초소를 넘어 대월리를 지나 늘 다니던 도로를 따라 중리를 거쳐 석현리 고개를 넘었습니다. 양구선 착장 가까이 이르러 첫 번째 휴식을 하고 다시 출발하여 육격장 앞을 지나 세 시간여를 행군하여 웅진리 산악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산악훈련장에 도착하여 각 중대별로 집합 인원 파악만 간단히 하고 곧바로 수경지를 할당받아 수경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중대는 매번 비슷한 위치를 할당받았고 우리 소대 역시 지난 여름 산악훈련 때 수경했던 위치를 배정받았습니다. 동절기라 땅을 파고 텐트를 쳐야 하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땅이 얼어있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초겨울이고 또 그동안 날씨가 포근했기 때문에
표면만 조금 얼어 있을 뿐이어서 땅을 파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땅을 1m 정도 파고 거기에 1.5m 정도의 기둥을 세워 지상으로 약간 돌출된 반지하형 텐트를 쳤습니다. 낙엽을 긁어모아 바닥에 깔풀을 깔아 냉기가 올라오지 않게 하고 텐트 위에도 두툼하게 덮어 방안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훈련 기간이 2박 3일로 짧기 때문에 텐트 내부에 관물대나 총기 거치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전 동안 그렇게 수경 준비를 마치고 오후는 정비를 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수경지 주변에 나뭇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참나무 가지를 훑고 지나는 매서운 바람 소리를 들으며 텐트에 누워 있으려니 지난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12월 7일 이날은 내가 입대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년 전이었던 1980년 12월 8일. 쌀랑눈이 살짝 내린 그날에 나는 연무대 초등학교 운동장에 집합한 뒤 입소대에 투입됨으로 대한민국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 두렵고 떨렸던 순간이 바로 어제일 같은데 정말 국방부 시계는 돌고 있었고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시간은 가고 있었습니다. 논산훈련소 제30교육연대 3대대 구중대 2소대 26번 훈병 윤태상.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저 주워들은 이야기만으로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사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생경한 집단 속에서 나는 군인이라는 또 다른 인간으로 개조되고 단련되어 갔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도 우리들 귀에 희망처럼 들리던 조교의 말이 있었습니다. 논산 훈련소는 특과병을 훈련시키는 곳이다. 너희는 훈련을 마치면 후반기 교육을 받고 특과병 주특기를 받아 자대에 배치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좋은 보직을 받아 좀 편한 군대 생활을 꿈꿨었지요. 그런데 막상 훈련을 마치고 배출대에서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후반기 교육을 받는 학교가 아닌 일반 부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무대 역에서 기차를 타고 밤새 달려 도착한 곳이 청량리역, 거기서 다시 열차를 갈아타고 내린 곳이 춘천역이었고 다시 군용 트럭으로 이동하여 도착한 곳이 당시 103보충대라 불리던 제1야전군 보충대였습니다. 이 103보충대는 80년대 중반에 부대를 이전하면서 102보충대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103보충대에서 남들은 관광버스나 군용버스를 타고 배출되어 나가는데 나를 비롯한 60여 명은 군용 트럭을 타고 소양호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배를 타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양구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육지임에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오지 중의 오지인 양구. 정말 양구라는 곳은 학창시절 지리 시간에 한두 번 들어봤을 뿐인 곳으로 내가 이런 곳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보병 제2사단 노도부대. 사단 보충대 막사 앞 게시판에 노도부대 신조가 3가지 써 있었는데 그 중에 3번째가 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잘 걷고 잘 쏘며 어떠한 고난도 이겨낸다. 눈앞에 70에서 80도 경사의 산악만 보이는 이곳에서 오로지 걷고 뛰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찔하기만 했었습니다. 사단 보충대에서 우리 사단에는 스키 부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곳에는 절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내 소망과는 정반대로 결국은 32연대를 거쳐 3대 대원이 되어 스키대 대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대에 배치된 이후 숨막힐 듯한 내무생활과 수많은 훈련과 작전, 그리고 국군이 날 행사 참가 등 그야말로 숨가쁘게 달려온 2년이었습니다. 피땀 흘리는 행군과 훈련과 작업이 이어지는 와중에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라는 고참들에게 기합도 많이 받았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쌓여 2등병에서 1병을 거쳐 상병으로, 그리고 이제 한 달여만 있으면 대한민국 육군의 5대 장성이라는 병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군대 생활의 모든 것을 눈을 감고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동안의 시간들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진이 산악훈련장
수경지 텐트에 누워 지나온 2년의 세월을 추억하는 사이 오후가 지나고 저녁 식사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88번째 이야기. 야간 종합 전술훈련. 3. 야간 전술훈련. 1982년 12월 7일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웅진리로 이동하여 수경지를 편성하고 정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좀 이르게 추진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첫날 훈련을 위해 곧바로 집합했습니다. 훈련 명칭처럼 야간에만 하는 전술훈련인 것입니다. 18시 30분에 집합하여 수경지 뒤쪽 능선으로 이동했고 중대장은 1소대를 선두로 야간 공격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야간 전술의 핵심은 기도빈익입니다. 즉 얼마나 은밀하게 적진 가까이 접근하는가에 작전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방어하는 편에서 은밀하게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갖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철조망 같은 방어시설물들입니다. 철조망은 원형, 수직, 수평, 복합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는데 각각의 형태와 조건에 따라 통과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주요 방법으로는 절단, 하단 통과, 상단 통과, 폭파 등이 있습니다. 각계전투에서 배우는 등으로 누워서 통과하는 방법이 하단 통과하는 방법이고 상단 통과는 모포나 겉옷 등을 철조망 위에 덮고 통과하거나 2, 3인이 한조가 되어 넘겨주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뢰와 부비 트랩 등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부비 트랩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방법의 속임수 장치를 설치하는데 함정을 파거나 지뢰를 매설하거나 크레모어나 수류탄 등 살상 도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크레모어나 수류탄 등은 인계철선을 연결하여 건드리면 폭발하도록 장치하기도 합니다. 이런 장애물을 야간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확인하면서 전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손을 앞으로 내밀어 전방과 측방에 상단에서 하단까지 좌우로 손을 저어 확인합니다. 그 다음 바닥 상태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한 걸음을 전진하고 다시 확인하는 방법을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청음초나 추진조 등 직접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청음초는 말 그대로 소리로 청취하여 적이 침투해 오는 징후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청음초는 직접 교전하기보다는 침투 징후만 파악하여 본대에 통보하고 예정된 철수로를 통해 철수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반대로 추진조는 적으로 하여금 주방어선에 이르기 전에 1차 공격을 감행하여 예봉을 꺾거나 교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공격부대가 이러한 청음초나 추진조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기도빈익을 유지하거나 공격로를 우회하여 적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침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격부대가 야간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간위장 등 방음 방광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위장 크레용을 얼굴에 바르고 철모나 소총 등 장비에 빛에 반사될 만한 부분을 가립니다. 소총 멜빵을 최대한 당겨 고정하고 철목끈도 최대한 줄여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옷소매도 고무줄로 묶어서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야간 이동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도록 걸음걸이도 평소와 다르게 정수포행을 합니다. 즉, 평소에는 보통 발 뒤꿈치를 먼저 내딛는데 야간 이동에서는 발 앞끝을 먼저 대고 살며시 뒤꿈치를 내리는 식으로 걷습니다. 우리는 이 걸음걸이를 고양이 걸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간 공격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조명탄 낙하나 포탄 공격 또는 항공기 공격 같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적에게 공격 징후가 포착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최대한 은폐와 엄폐를 하고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해야 합니다. 조명탄이 터지면 주변이 대낮같이 밝아지고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적에게 포착됩니다. 따라서 이동을 멈추고 즉시 땅에 엎드려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절대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밝은 곳을 피하려고 움직이면 즉시 방어부대의 타깃이 될 수 있으므로 장소 구분 없이 즉시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복지부동이라고 합니다. 배를 땅에 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폭탄이 떨어져 폭발할 때는 즉시 가까운 은폐원폐물을 찾아 엎드리되 이때에는 배를 땅에서 떼고 입을 조금 벌리도록 합니다. 배를 땅에서 떼는 것은 폭탄의 폭발 충격이 복부에 전해져 내장이 파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입을 벌리는 것 역시 내부의 압력으로 복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모든 단계를 통과하면 마침내 돌격선에 전개하게 됩니다. 돌격선에 전개했어도 야간 공격은 역시 최대한 은밀하게 적진 앞까지 전진합니다. 얼마나 가까이 은밀히 접근하느냐에 따라 야간 공격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방어하는 부대 역시 공격 징후를 파악했어도 공격 부대가 사격권 내로 들어오기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야간 사격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50m 이내로 적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어진지에 가까이 이르면 방어부대의 사격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러면 공격부대는 최대한 적진 가까이 이르러 수류탄을 던지고 착검한 뒤 사격하며 진내로 진입하여 최종적으로 백병전을 벌여 적을 제압하고 적진을 쟁취함으로 야간 공격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첫날 야간 공격은 정말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전술적 행동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야간이장에서부터 시작하여 공격 개시 지점까지의 야간이동, 그리고 돌격선까지 이동하는 동안 야간각계, 조명탄과 폭탄 폭발 상황 등에 대한 대처, 돌격선 전개까지 진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항군은 따로 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대대에서 무전으로 주어졌고, 미진한 부분은 중대장이 재차 상황을 주어 점검했습니다. 이렇듯 야간 공격은 그야말로 교범에 따른 FM대로 실시했고 거의 6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군데군데 눈이 쌓여 있었고 더욱이 어두운 야간인지라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결국은 목표점에 오르기 전에 상황이 종료되었고 공격계 시선에 모여 인원 파악을 한 후 수경지로 돌아오는 것으로 첫날 훈련을 마쳤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89번째 이야기. 야간 종합 전술훈련 4. 배고픈 훈련. 1982년 12월 7일 화요일. 야간 종합 전술훈련 첫날은 그야말로 빡센 하루였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훈련 일정이다 보니 첫날부터 거의 쉬는 시간 없이 돌리는 것입니다. 새벽 4시에 기상, 웅진리로 이동하여 수경지를 편성하고 오후에 잠시 정비한 뒤 6시간 넘게 야간 공격을 하고 수경지로 복귀한 것이 밤 10시였습니다. 비록 오후에 정비 시간을 가지며 휴식을 했지만 저녁 식사를 하고 6시간이나 훈련을 했으니 힘든 것뿐 아니라 배가 고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텐트에 들어가자마자 준비해온 빵으로 허기를 달래고 불침번만 세운 뒤 곧바로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훈련 이틀째인 12월 8일 주간은 하루 종일 휴식과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고난을 잊고 텐트 속에서 낮잠을 자고 정비를 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야간 전술훈련이라 주간에는 따로 훈련이 없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반가운 소식은 이날 야간 전반부에 실시 예정이었던 야간 방어 훈련도 따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야간 방어는 방어진지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다리다가 적이 오면 준비된 화력을 쏟아부어 적을 격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술적으로 훈련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몇 시간 동안 참호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 보면 춥고 떨리는 것뿐 아니라 동상에 걸릴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대에서 야간 방어 훈련은 취소한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훈련의 마지막 상황은 다음날 새벽에 후반약 공격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에 저녁 식사 문제로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야전에 나오면
늘 적게 나오는 식사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식사는 모두 자대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보통 대대가 모두 출동하면 야전치사장을 운영하는 것이 통례였는데 이번에는 훈련 기간이 짧아서인지 모든 식사를 차량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전에 나오면 배식량이 자대에서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훈련을 나오기 전에는 늘 간식거리를 사와야 했습니다. 식사는 소대별로 대대 취사장에서 식권에 담아서 추진되어 오는데 그것을 각 소대 식사당번들이 수령하여 다시 각 분대별로 반합에 분배합니다. 보통 각 분대에 밥 2반합, 국 2반합, 김치 1반합, 반찬 1반합으로 나누어 배식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소총분대 9명, 화기분대 7명의 분대원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양이 적게 나올 때에는 반합의 절반도 채 안 되게 배식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야전훈련에서 먹을 것이나마 풍족해야 하는데 이렇듯 식사량이 적어서 배고프다 보니 돌멩이가 빵으로 보인다는 농담을 웃음 없이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식할 때 각 분대 식사당번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려고 눈치 싸움을 벌였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서 우격다짐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이날 우리 소대에서도 분대별로 배식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 소대의 최고 고참은 내 사수인 총일분대 최병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소대를 주름잡았던 포분대의 서병장이 10월에 전역을 했고 이제는 최병장과 그보다 3개월 후임인 총이분대의 김병장이 최고참으로 소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뒤를 이어 나와 우리 동기들이 총분대에 분포되어 있어 총분대가 소대의 고참분대로서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포분대가 1년 이상 고참분대로서 모든 면에서 혜택을 누려왔는데 이제 그 중심이 총분대로 넘어오면서 그 분위기가 이번 훈련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포분대 식사당번이 식사 배식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현장에서 불평을 했고 이로 인해 설전이 오간 것입니다. 서로 자제를 해서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소대원들끼리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군대 좋아졌다는 말을 수없이 하는데 과연 좋아진 것이 무엇인지, 규정으로 정해진 정량조차 배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쯤 배고프지 않게 군대 생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동기들이 후임병들을 곧바로 집합시켰습니다. 비록 야전이지만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급히 집합시킨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동기들이 직접 졸병들 군기를 잡을 시기는 지났지만 아무래도 악화된 소대 분위기를 그대로 두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고참이 된 뒤 처음으로 집합 장소에 나갔습니다. 이는 부당한 군기 잡는 것이 아니라 소대 내 전후에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합 장소는 우리 수경지 위쪽 산능선을 넘어 후사면 으슥한 곳으로 1년 반 전에 줄바다에 가슴 아픈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집합당한 후임병들은 10여 명이었고 그 위에 군기반장 역할을 하는 상병들 너댓 명까지 최고참 최병장과 분대장을 제외한 모든 소대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야, 너희들이 생사를 같이 할 전우 맞냐? 밥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공평하게 나눠 먹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말다툼하면 되겠어?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우면서 생활해도 힘든 것이 군대 생활인데 이렇게 별일 아닌 것 가지고 다투면 앞으로 군대 생활 어떻게 하겠어? 이제까지 우리 소대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나와 내 동기들은 비교적 점잖게 한마디씩 하고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배고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탓할 그 어떤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 일로 소대원끼리 감정 상하는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우리 고참들이 돌아온 뒤 군기반장들이 졸병들을
어떻게 군기 잡았는지는 몰라도 20여 분 뒤 모두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날의 가슴 아픈 상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91번째 이야기. 야간 종합 전술훈련. 후반야 공격 그리고 끝. 1982년 12월 8일 수요일. 전날의 야간 공격에 이어 이날은 종일 정비와 휴식을 하고 다음날 새벽으로 예정된 후반야 공격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식사 배식 문제로 다소간 갈등이 있었지만 빨리 봉합하고 취침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종일 휴식한 탓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저녁 식사 문제가 마음에 걸려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나를 번잡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도 군 생활 2년을 넘겼고 저녁을 꿈꾸는 때가 되었는데도 열악한 생활 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내가 가서 본 사단이나 연대본부의 상황과 우리 소총중대의 상황은 천양지차였고 그 사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다 언제 잠들었을까? 갑자기 들리는 외침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침번이 외치는 비상발령 소리였습니다. 비상! 즉시 기상하여 공격 준비를 하고 집합할 것. 우리는 즉시 기상하여 장비를 챙기며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은 날이 바뀌어 12월 9일 공안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가니 혹한의 찬 기운이 온몸을 감싸며 코끝을 도려내듯 엄습했습니다. 방한모 위에 철모를 쓰고 방한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옷을 몇 겹으로 껴입었어도 바늘처럼 찔러오는 추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경지 위쪽 산소마당에 집합하여 중대장으로부터 간단한 지시를 듣고 곧바로 일소대부터 야간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야간 공격을 하는데 목표는 그저께와 같은 지점이다. 지난번 훈련했던 것과 같은 루트와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특별히 힘든 일은 없을 것이다. 각 소대장과 분대장의 지휘에 잘 따라서 야간 전술 원칙대로 작전을 수행하되 사고 없이 훈련하도록 해라. 우리는 이틀 전과 똑같이 야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시간만 전반야와 후반야로 바뀌었을 뿐 다를 것은 없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 억지 훈련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수록 기온은 더욱 떨어져 온몸이 오그라드는 듯했고 입김이 얼어서 마스크가 덜그럭거렸습니다. 우리는 소리 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들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훈련을 굳이 이 추운 날 새벽에 해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틀 전처럼 세밀하게 원리 원칙을 따지지 않고 한 번의 공격으로 상황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중대장이나 소대장들도 이 추운 날 훈련을 지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황을 끝내고 수경지로 돌아온 것이 새벽 3시. 인원 파악을 마치고 곧바로 텐트로 들어가 복장을 해제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야간 종합 전술훈련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름은 거창했지만 야간 방어 훈련은 하지 않고 야간 공격만 2번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혹한의 날씨에 수경지를 편성하고 야전 생활을 하고 능선을 넘나들면서 공격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훈련인 것이지요. 특히 식사 문제로 인한 갈등은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1982년 12월 9일 목요일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후반야 공격을 마치고 수경지로 복귀하여 취침한 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전까지 정비 시간으로 취침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텐트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리고 전장 정리를 하며 철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철수 준비가 끝나면 곧바로 부대로 복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오산이었습니다. 쉽사리 출발하지 않았고 오후 3시 30분쯤 대대에서 우전이 왔습니다. 각 중대별로 이번 훈련에 대한 강평회를 실시할 것. 강평회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뒤 17시 출발. 우리들 입에서 불평들이 쏟아졌습니다. 빨리 부대로 복귀해서 따뜻한 밥을 먹고 내무반에서 편히 쉬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2박 3일의 작은 야전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불평불만을 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우리는 수경지 위 공터에 모여 강평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강평할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 훈련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자대 학과 시간에 늘 하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웬만큼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훤히 꿰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장의 훈시와 교육에 대한 몇 마디 이야기를 듣고 오락 시간으로 돌려 각 소대별로 몇 명이 나와서 노래와 장기자랑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가 조금 넘어 대대에서 식사를 타러 오라는 연락이 왔고 졸병들이 반합을 들고 식사를 타러 내려갔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태양은 산 너머로 일찌감치 사라지고 살을 내는 찬바람과 함께 냉기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다 식은 밥과 국으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자대에 가서 따뜻한 식사를 하리라고 기대했던 바람은 우리들의 순진한 소망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집합했습니다. 12월 9일 오후 5시 구중대를 선두로 줄줄이 출발해서 우리 11중대가 출발할 때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몽진리를 지나 소양호를 휘도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혹시 장거리 행군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대월리로에서 11초소를 넘어 최단거리로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밤 8시가 넘어가는 시간 연병장에 도착하여 인원 점검을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가 군장을 해체하고 곧이어 온수 샤워를 한 뒤 취침 점호 후 잠자리에 들어가므로 야간 종합 전술훈련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